자, 여러분 4주차 두 번째 시간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번 동영상 강의랑 요 다음번 동영상 강의 두 편을 통해 가지고 2시간 분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스택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택을 만들어 봤는데 그 스택, 인티저 스택 뭐하러 만들었냐 이런 얘기죠. 스택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메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로찾기죠. 미로찾기 게임. 그 미로찾기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미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길이 막히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야지 됩니다. 돌아갈 때 어떤 위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돌아간 다음에 어떤 방향까지 내가 트라이를 했었는가, 이런 점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갖다가 스택에다 저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자기가 찾아갔던 길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방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미로를 갖다가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스택이 사용이 되고요. 또 다양한 경우에 사실 스택이 사용이 됩니다. 스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스택의 사용 예의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용도는 스택의 사용 예다 하는 걸 일단 명심을 하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은 Postfix Expression Evaluator다 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Postfix Expression Evaluator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Postfix Expression이라고 하는 산술식을 평가하는,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expression이라고 하는 용어 있습니다. expression이라는 용어는 IT 분야에서 어떤 뜻을 갖느냐, 산술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expression은 보통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일반 그 영어에서는. 근데 IT에서는 산술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산술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런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식.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퍼랜드는 우리가 피연산자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오퍼레이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그런 기호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34, X, 98, ABC 이런 것들은 오퍼랜드에 속하는 겁니다. 오퍼랜드에 속하는 거고, 곱셈, 뺄셈, 덧셈 이런 거 오퍼레이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문법의 내용을 산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산술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IT 분야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infix not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prefix notation, 또 하나는 postfix notation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일컫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퍼레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터가 오퍼랜드의 가운데 있으면은 가운데니까 in이겠죠, 그죠? 그래서 infix not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퍼레이터가 앞에 있으면은 이게 pre라고 하는 게 앞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prefix notation. 또 오퍼레이터가 맨 뒤에 있으면은 postfix notation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infix notation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산수식 쓰는 방법이 인픽스 노테이션이었죠. 그래서 이 인픽스 노테이션은 사람과 친한 표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픽스 노테이션은 주로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랭귀지의 신텍스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 add 1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어셈블리 랭귀지의 의미는 1번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 10이라고 하는 걸 더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오퍼레이터로서의 의미를 갖고 얘네 두 개가 오퍼랜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프리픽스 노테이션처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생소한 그런 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은 컴퓨터 입장에서 이런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어떤 산수식이 적혀져 있으면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의 의미는 계산하기 편하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파일러 같은 거 만들 때 컴파일러의 이제 일부분에서의 그 어떤 작업 행동 양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산수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막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된 산수식을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인픽스 노테이션을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스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좀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산수식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이렇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24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 6이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 12라고 하는 데이터 있고, 덧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 요거는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오퍼랜드입니다. 이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덧셈 기호, 뺄셈 기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오퍼랜드랑 오퍼레이터를 구별하는 그런 단위는 여기 빈칸들입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오퍼랜드나 오퍼레이터를 갖다 구별한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바로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형태의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연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덧셈 기호 만난 거 이러고 기준에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덧셈 기호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 결과랑 마이너스 20이랑 또 덧셈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계산한 결과랑 24랑 마이너스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먼저 계산하고, 자,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둘을 계산하면은 6 더하기 12 하니까 뭐가 될까요? 18이 되겠죠. 그죠? 18이 되고, 그 다음에 18이랑 뭘 계산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0을 덧셈을 한다는 겁니다. 18이랑 마이너스 20을 덧셈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8에서 마이너스 20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랑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24 빼기 마이너스 2 하게 되니까 26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트 플러스를 띄우고, 자, 6번째 프로그램입니다. 6번째 프로그램을 가서 보면은 여기 postfix evaluator.jav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메인 프로그램이고 요 스택 클래스, 요 스택 클래스는 내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스택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인 버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자, 포스트픽스 이밸류에이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 동영상 강의 말고 그 다음 동영상 4주차 세 번째 시간 동영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어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도스타임이 뜨면서 입력을 기다리면서 껌뻑껌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했던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겠습니다. 24 한 칸 띄고 6 한 칸 띄고 12 한 칸 띄고 플러스 한 칸 띄고 마이너스 20 한 칸 띄고 플러스 한 칸 띄고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리턴을 탁 치면은 26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하는 거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스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거를 내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참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판에 내가 미리 이렇게 뭘 만들어 놨습니다. 자, 24, 6, 12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딱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룰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입력 스트림에서 입력을 쭉 받으면서 순서대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오퍼랜드를 만나게 되면은 오퍼랜드 데이터죠, 그죠?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퍼랜드를 만나면 무조건 스택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무조건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만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스택에서 두 개를 팝을 합니다. 두 개를 팝을 해가지고 그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무슨 숫자값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나온 숫자값 하나를 갖다가 다시 스택에다 푸시를 합니다. 요 두 가지 원칙만 지켜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스택에 들어가 있는 값 하나는 계산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갖다가 내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퍼랜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푸시하고 오퍼레이터가 만나면은 두 개를 팝한 다음에 푸시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여기다가 아까 괄호 쳐서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죠? 괄호 쳐서 계산한 거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만들어졌다가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문자로 쫙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얘를 딱 갖고 와서 보니까 얘는 뭡니까? 오퍼랜드입니까? 오퍼레이터입니까? 오퍼랜드죠, 그죠? 오퍼랜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스택에다가 무조건 푸시를 한다는 스택에다 딱 푸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퍼랜드가 왔네요. 오퍼랜드 또 푸시합니다. 푸시합니다. 그림판이 또 이런 용도는 또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오퍼랜드 왔습니다. 무조건 푸시합니다. 오퍼랜드가 올 때마다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왔습니까? 더 센 기어가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개를 팝한 다음에 결과값 푸시를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얘를 도로 팝합니다. 얘를 딱 팝하니까 도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딱 팝합니다. 딱 봐보면 얘네들이 탁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팝한 게 이 오퍼레이터 뒤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팝한 게 앞에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둘을 계산합니다. 6 더하기 11을 했어요. 얼마가 되죠? 6 더하기 18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미리 18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미리. 자, 6 더하기 12 한 결과 18이 돼서 얘는 사라지고 18이라고 하는 결과값만 남습니다. 얘 어떡합니까? 계산 결과를 푸시를 하라 그랬죠. 그죠? 다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났습니까? 오퍼랜드 만났죠. 오퍼랜드 만났으니까 얘를 다 받아서 여기다가 또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고 덧셈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자, 덧셈을 만나면 어떻게 됐죠? 팝을 두 개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팝을 합니다. 얘를 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여기다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팝합니다. 얘를 팝해서 이렇게 건져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얘 둘 계산합니다. 둘 계산하면 뭐가 되죠? 18 더하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것도 알아서 아까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였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 이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다시 스택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만났습니까?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를 만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를 또 푸시를 해야 돼, 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팝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또 24를 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계산합니다. 24 빼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2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계산 결과인 26이 스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택에 데이터가 하나만 남게 되고 이 데이터 하나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행동 양식을 그대로 그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뭐랄까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수업만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호기심이 좀 부족한 경우의 학생은 적성도 없고 그다음에 발전이 없는데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이제 IT 교육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IT 교육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의 문제점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 혹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프로그램으로 짜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손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작업 순서를 갖다가 작업 방식을 갖다가 설명하듯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으로 계획을 못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간에 머릿속으로나 혹은 손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사고 훈련을 갖다가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무주인장 긴 산술식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런 산술식이 있을 때 그 산술식에 있는 내용을 한 덩어리 꺼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까 그 프로그램의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여기 스택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포스트픽스의 메인 프로그램은
내가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한 거, 뭘 만나면은 오퍼랜드를 만나면은 푸시를 하고 스택에다가 그다음 오퍼레이터를 만나면은 두 개 꺼내서 계산해서 다시 푸시하는 그런 과정이 포스트픽스 이밸루에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인 버퍼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산술식이 이렇게 전체가 스트링으로 입력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전체가 아까 우리가 도스창에서 입력을 해봤죠, 그죠? 입력한 그 내용을 리드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 한 줄로 쭉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줄의 어떤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자르는 작업에서 사용되는 클래스가 라인 버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버퍼의 어떤 작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배경 설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을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이 그림판에 있는 이 그림은 입력으로 들어온 한 줄의 스트링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각각의 어떤 덩어리, 오퍼랜드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덩어리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자료 구조입니다. 요 덩어리 여기 이렇게 앞에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24, 6, 12,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이런 거 그런 덩어리를 갖다가 오퍼랜드건 오퍼레이터건 간에 그런 덩어리를 토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토큰. 그냥 IT에서 쓰는 용어예요. 토큰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토큰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토큰을 문자열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이제 필요해서 만들게 될 캐릭터의 어레이입니다. 캐릭터의 어레이인데 이 캐릭터의 어레이가 왜 필요하냐? 문자열 스트링은 이게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일처리하면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 개씩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이렇게 한 캐릭터씩 다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이건 문자열이 아니라 캐릭터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C랭 기지에서처럼 우리 C랭 기지 보면 맨 마지막에 널 캐릭터 집어넣죠. 그죠? 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입력으로 들어온 한 줄의 문자열을 이렇게 각 캐릭터로 싹 한번 옮겨 본 겁니다. 옮기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가지고 옮겨 놓고 나중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하나 필요할 때마다 아까 오퍼랜드건 오퍼레이터건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죠? 토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getNext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맨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라인은 이런 형태의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토큰이 getNext 토큰을 해라 그래서 토큰 하나를 알려다오 하면은 요거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요거 포지션 제로니까 첫 번째 요 0번 인덱스에 있는 요게만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빈칸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요. 빈칸 아니죠. 그죠? 누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포지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죠? 4를 2랑 붙입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 2가 됐을 때 멈추게 된다는 거죠. 포지션이 빙글빙글 돌다가 2가 됐을 때 이 자리가 2가 됐을 때 참, 나 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2가 됐을 때 토큰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랑 4라고 하는 문자 두 개를 연결해서 문자 24를 만들어주고 그 24라고 하는 문자 스트링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pass integer라고 하는 함수를 해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24를 메인 프로그램에 돌려주게 되면은 그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오퍼랜드 24가 발견됐구나 해가지고
오퍼랜드 24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걸 갖다가 스택에다 푸시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24를 푸시를 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또 지금 이 자료 구조를 갖고 있는 객체가 라인 버퍼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라인 버퍼에게 그 다음 데이터를 또 요구를 합니다. getNext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럼 또 이제 얘는 뭐로 바뀌겠어요? 얘는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6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빈칸을 만날 때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탁 끊어가지고 getNext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잘라주는 일을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여기 라인 버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라인 버퍼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이 라인 버퍼에서 내가 조금 전에 그렇지 어떤 포지션이라는 변수도 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어레이도 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성 일 처리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 이벨리에이터를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어떤 작업 방식, 그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거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에서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금 만든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코딩은 안 합니다. 코딩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코드를 읽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